현재 중국에서 한국에 당황스러운 제안을 해왔으며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를 비롯해 관영 언론은 최근 한 달간 거의 한국 반도체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었고 매우 거친 논조로 한국을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으름장을 놓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심지어 손잡고 칩4 가입을 동시에 하자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오히려 중국은 큰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지난주에 대만 쪽에 엄청난 무력 시위를 통해서 국제 정세를 무겁게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이후 아직까지도 대만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자랑이라는 둥펑 미사일부터 해서 전투기 부대와 항모까지 동원했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통일이 눈앞에 왔다라며 통일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는 급기야 중국 지도에 대만 해협의 다리를 건설 중이라 표기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는 포털 사이트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만 해협 다리가 공사 중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의중이 담긴 정치적인 지도를 표기했고 2035년 완공된다고 한 것입니다. 발표 직후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관련 해시태그가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또다시 대만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중국 네티즌들이 2035년 대만으로 가자는 노래를 재생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약 150km이며 대만에서는 거론조차 안 하는 다리인데 중국에서는 해저 터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리를 놓을 것이냐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교 건설 시 미국의 해군이나 다른 나라 배들이 중국의 바다를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며 통일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 이는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무기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싱크탱크 린 위팡은 이번 중국 무력 시위에서 미국 항모 레이건호가 1100km 떨어져 있었다며 이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였으며 중국이 침공했어도 즉시 미국이 왔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시나닷컴에서도 미국의 항모들이 일본의 남서부에 정박해서 중국으로 오는 듯하다 그대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면서 미국이 겁이 났던 모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러시아 침공 시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선전 중인데 현재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만 잔뜩 받고 군대 지원은 못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은 무력 시위를 애초에는 2-3일만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미국 항모를 비롯해 막상 미국에서 별로 상관을 안 하자 일주일 이상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크게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화민족 중심주의가 극에 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고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화춘잉 중국 외교대변인은 트윗에 대만에 중국 음식점이 많아 중국당이라며 상식에 벗어나는 글을 올렸다가 전세계 네티즌들이 그렇게 치면 맥도날드와 KFC가 수백 개가 넘는 중국은 미국당이라며 조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행동은 현재 눈밖에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군사 행동 후 고립되어 가는데요. 그 와중에 중국은 대만과 비슷하게 한국을 향해서 반도체 칩4 동맹에 대한 경고를 수십 차례 하면서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하면 이것은 상업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같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무역에서 나눌 수 없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칩4에 가입한다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서 느닷없이 한국과 함께 칩4에 가입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최근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그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칩4를 굳이 가입해야 한다면 중국과 함께 칩5로 확대해 가입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수십 차례 삼불 원칙이라고 거듭했던 사드 배치를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때론 거칠고 때로는 강한 설득의 어조로 얘기하던 중국의 논조가 부드러워진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이러한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애초에 중국을 대항한 그룹들은 모두 경계하며 크게 비판해왔습니다. 쿼드나 오커스 모두 군사 동맹체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불장난치면 타 죽는다고 비난을 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반미 동맹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쿼드 멤버이자 영토 분쟁국인 일본을 향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칩4 동맹은 미국, 대만, 일본도 있는데 유독 한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한국 보고 절대 칩4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온 것인데요. 우선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은데 중국이 매우 크게 놀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커스나 쿼드같이 군사 동맹체처럼 명분에 가까운 동맹 결성만 하는 줄 안 것입니다. 오커스나 쿼드 같은 경우 사실상 중국에게 곧바로 군사행동을 하는 집단을 하려 결성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의 팽창을 막자는 포괄적 개념인 것이고, 이번 대만 무력 시위에도 볼 수 있듯이 쿼드나 오커스는 따로 움직인 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들 동맹국가 중 하나를 중국이 공격한다면 이 군사동맹체는 즉시 참전할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는 중대한 국면으로 그럴 가능성은 당장 희박합니다. 그런데 칩4는 중국이 유독 한국에게 매달리며 가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멘트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같이 가입하자며 칩5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는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칩4 자체가 애초에 중국을 대항하는 의미가 매우 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대항 조직인 오커스에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낸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중국은 오커스나 쿼드에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굴욕적인 행동을 한국에 선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에 각각 다른 연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이 칩5를 결성하자는 주된 이유는 바로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 정책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자로 반도체 및 과학법에 서명했는데 이것이 매우 무서운 법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아주 낮은 수준의 공정 장비조차 공급을 금지하는 법이 담겨 있어 앞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도입은 매우 어두워질 전망에 처한 것입니다. 반도체 업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반도체 업계 말려 죽이기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최근 대만 무력 시위로 인해 미국 지도부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 펠로시 의장은 미국에 돌아온 후 시진핑 주석의 겁에 질린 불량배같이 행동했다면서 미국에 자신이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겁난 모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즉 미국 지도부가 더 이상 중국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중국 산업계의 핵심인 2025 반도체 굴기를 사실상 꺾겠다는 법에 바이든이 서명한 것입니다. 반면 이 법에 서명함으로 인해서 한국 삼성과 대만 TSMC는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을 서명하면서 의미심장한 멘트를 더했는데요. 과거엔 미국 반도체 필요량의 30%의 반도체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10%밖에 안 된다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 싫어도 세워야 하는 국면이라며, 만약 이 가운데 한국, 대만이 미국과 엇나간다면 일본과 같은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마음먹고 핵심 장비를 빼버리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중국은 잘 알고 있어서 한국에게 칩5를 결성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이 돌아가고 많은 양을 생산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국 암울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앞으로 탈중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최근 삼성은 미국에 약 260조 원가량의 투자를 실행한다는 계획서를 텍사스 주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미국 반도체법의 세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삼성 반도체 중국 법인의 임원 숫자를 절반 정도 줄인 상태입니다. 즉 앞으로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입하는 첨단 신공정 라인은 최대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미국 등에 집중한다는 사실이 구체화되며 중국의 등골을 서늘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 과거 수년간 삼성은 텐진 공장에서 모바일을 철수하는 등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마음이 급해졌고 한국 보고 미국을 막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칩4를 가입할 수 없다면 활용이라도 하자라며 한국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 대항 세력이 되고 중국 반도체를 탄압하는 미국 요구에 저항할 것이라고 하는 등 중국 나름의 희망의 로를 돌리며 미국이 설마 매우 강력한 행동을 하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이제는 미국을 막아달라는 역발상의 기대가 존재하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즉각 중국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분야 탈중국과는 달리 반도체 분야는 탈중국 시에 중국이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이나 기타 분야는 중국이 금방 카피했지만 반도체는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실패했으며 이제 첨단 공정 제품들은 중국에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칩5를 제한하는 등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중국이 탈중국을 자처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